마감 1분 전 무례한 손님은 계산원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그 모든 것을 한 싱글대디가 듣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왜 계산 안 해줘요? 가게 문 닫았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시죠? 야간 근무, 마감까지 마지막 몇 분이 남은 상황. 한 손님은 그저 그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거짓말, 협박, 상부의 압력, 진실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시스템에 맞서 당신은 홀로 싸워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어둠 속에서 당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누군가가 나타나기도 한다. 문제는 단 하나,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당신이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그보다 먼저 무너질까? 그녀는 이번 근무의 마지막 15분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서연은 도시 외곽의 24시간 편의점 계산대 뒤에 서서 벽시계의 문자판을 바라보았다. 새벽 3시 45분. 근무가 끝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매 순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10시간 동안 한자리에 서 있었더니 다리가 욱신거렸고 등은 쑤셨으며 다음 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으로 머리가 무거웠다. 편의점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지난 2시간 동안 손님은 단 3명뿐이었다. 에너지 드링크를 사러 온 야간 택시 기사, 빵을 사러 온 할머니, 그리고 두 종류의 과자 사이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젊은 남자. 서연은 벌써 집에 도착해 이 지긋지긋한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아침 강에 전 몇 시간이라도 침대에 쓰러져 잠들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계산대 위의 휴대폰은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근무 시작부터 일부러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거기에는 돈 얘기를 다시 꺼내고 추가 아르바이트는 구했는지 여동생 수학 학원비를 보태줄 수 있는지 묻는 엄마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14개나 쌓여 있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녀가 이미 짊어지고 있는 짐에 더해지는 작은 돌멩이 같았다. 편의점 저쪽 구석, 유제품 진열대 근처에 30대쯤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10분쯤 전에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들어왔다. 아이는 아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남자는 한 손으로 아들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선반에서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가벼운 슬픔을 느꼈다. 그 모습에는 어딘가 감동적이고 올바른 구석이 있었다. 아빠와 아들, 꼭 필요한 것들만 사는 한밤의 쇼핑, 단순한 행동에서 드러나는 보살핌. 그녀는 자신이 12살 때 가족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 이후로 그녀의 삶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남자가 계산대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선한 눈은 차분하고 주에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비싸거나 과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 이젠 좋은 아침인가요? 서연은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 지었다. 서류상으로는 아침이지만 느낌은 아직 깊은 밤이죠.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근무였겠네요. 늘 그렇죠. 서연이 상품 바코드를 찍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길었어요. 남자의 품에 안긴 아이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아빠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가까이 껴안고 조용히 흔들어 주었다. 아이는 다시 잠잠해졌다. 아들이 집에서 잠을 못 자서요. 남자가 설명했다. 차를 좀 태워야 했어요. 길에서는 항상 잠이 드는데 마침 우유도 떨어졌더라고요. 이해해요. 서연이 말했다. 4,500원입니다. 남자는 여전히 아들을 한 팔로 안은 채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갖다 댔다. 결제가 완료되자 그는 영수증을 받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고 편의점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3시 52분. 앞으로 8분. 이제 더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자동문이 다시 스르륵 열렸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첫눈에도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싼 코트, 잘 닦인 구두, 단정한 머리, 그리고 계산대까지 풍겨오는 고급 향수 냄새. 그는 자신감 있게 걸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눈빛에는 어딘가 긴장되고 공격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은 자세를 바로 하고 기계적으로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산대를 지나쳐 바구니를 하나 들고 진열대로 향했다. 서연은 그를 좇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에게서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이후 10분은 고문과도 같았다. 남자는 편의점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선반에서 상품을 집어들고 한참을 살펴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러다 다시 똑같은 상품을 집어 바구니에 담고는 다른 진열대로 갔다가 되돌아와서 바구니의 절반을 비웠다. 새로운 것을 담았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4시 3분. 근무는 3분 전에 끝났다. 그녀는 이미 가게 문을 닫았어야 했지만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남자가 계산대로 다가왔다. 바구니에는 과자 한 봉지, 물 한 병, 초콜릿, 감자칩 한 봉지 등 아무렇게나 담은 상품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서연이 바코드를 찍으려고 손을 뻗자 그가 갑자기 말했다. 잠깐, 과자는 안 살래요. 서연은 과자를 옆으로 치우고 물병을 집었다. 물도 안 살 겁니다. 그가 덧붙였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하고 물을 옆으로 치웠다. 그녀는 초콜릿과 감자칩의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말했다. 3,500원입니다. 남자는 지갑을 꺼내더니 천천히 지폐를 세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이 감자칩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죠? 서연은 봉지를 들어 날짜를 확인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금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9일입니다. 그럼 창고에 벌써 3개월이나 있었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서연은 차분한 톤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용납할 수 없군요. 남자가 말했다. 신선하지 않은 감자칩은 안 삽니다. 다른 걸로 가져다 주세요. 이 감자칩은 이 종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들어온 거라서요. 그럼 취소해요. 서연은 감자칩을 취소했다. 초콜릿 하나만 남았다. 1,500원입니다. 그 남자는 초콜릿을 보더니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이거 혹시 녹지는 않았겠죠? 여긴 따뜻하지 않습니다. 매장 온도는 보관에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확인해봐요. 미안하지만 포장 뜯어서 녹았는지 확인해보라고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피로와 점차 차오르는 짜증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초콜릿 포장을 벗겼다. 초콜릿은 완벽한 상태였다. 문제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다시 싸주세요. 그녀는 초콜릿을 은박지로 다시 싸서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1,500원입니다. 그녀가 반복했다. 봉투는요? 네, 물론입니다.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봉투 값을 내라는 거군요. 이건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매장 방침입니다. 봉투는 유료입니다. 끔찍한 방침이군. 매니저 불러요. 매니저는 야간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관리실 전화번호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는 비웃었다. 당연히 매니저가 없겠지? 편하겠어. 손님들한테 마음대로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그가 쏘아붙였다. 물건들은 전부 신선하지 않고 서비스는 끔찍해. 봉투 하나 제대로 줄 수 없으면서 서연은 침묵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다. 조금만 더 그가 돈을 내고 떠날 것이다. 계산이나 합시다. 남자가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서연은 결제를 진행했다. 남자가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자 삐 소리가 났다. 결제가 완료되었다. 서연은 영수증과 초콜릿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남자는 봉투를 받아 들고 그녀를 무거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마침내 편의점을 나갔다. 자동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서연은 계산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4시 18분. 마감을 거의 20분이나 넘기고 말았다. 서둘러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현금을 세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가야 했다. 그녀는 영업 중지라고 쓰인 전광판을 끄고 돈통을 잠근 뒤 가게 문을 잠그러 입구로 향했다. 자물쇠에 열쇠를 돌리고 셔터를 내렸다. 끝. 업무 종료. 서연은 계산대로 돌아와 매출을 세기 시작했다. 지폐를 종류별로 나누고 동전을 세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컴퓨터로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한 뒤 카운터 아래에서 가방을 꺼내 재킷을 입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서연이 돌아보자 문이 더 세게 흔들렸다. 그리고 또 한 번 유리를 통해 아까 그 남자가 보였다. 그는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요. 그의 목소리가 유리를 뚫고 들려왔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당장 열어요.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갔지만 열지는 않았다. 가게 문 닫았습니다.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영업은 4시에 끝났습니다. 내 바로 앞에서 문을 닫았잖아. 남자가 소리쳤다. 난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날 안에 가뒀다고. 20분 전에 나가셨잖아요. 제가 봤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방금 돌아왔는데 내가 문을 잠갔어. 이건 소비자 권리 침해야. 신고할 거야. 서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문을 여는 것도 열지 않는 것도 무서웠다. 저 남자는 명백히 공격적인 태도였다. 그때 옆에서 또 다른 형체가 나타났다. 검은 재킷을 입은 키 큰 남자. 아들을 품에 안고 우유와 빵을 사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실례합니다. 그가 공격적인 손님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손님은 아까 편의점에서 나가셨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손님이 나가신 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공격적인 남자가 그에게 획 돌아섰다. 당신은 누군데?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저는 그냥 여기 있었고 모든 것을 봤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 계산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그녀를 비난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을 텐데 꺼져. 그녀의 편에 서준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침착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유리 너머로 이 광경을 보며 속에서 무언가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감사함, 혼란, 모든 감정이 하나로 뒤엉켰다. 공격적인 남자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내가 당신네 본사에 전화하겠어? 나 아는 사람 많아?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문 바로 앞에서 자리를 뜨지 않은 채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유리를 통해 서연을 가리키며 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통화했다. 그녀의 편에 서준 남자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녹화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가 동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밤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잠긴 문 뒤에 서서 자신의 악몽이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공격적인 남자는 계속해서 전화를 하며 남은 한 손을 휘젓고 유리를 통해 그녀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문을 통해서도 들릴 만큼 크고 분노에 차 있었으며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단어들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억양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불평하고 비난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편에 서준 검은 재킷의 키 큰 남자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계속해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서는 단호함이 읽혔다. 그는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서연은 문 옆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저 남자가 돌아온 거지? 그가 원하는 게 뭘까?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이고 근무 시간이 끝나가게 문을 닫았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였다. 하지만 밖에 있는 저 남자에게 규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의 원흉인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불친절한 서비스, 신선하지 않은 상품, 그리고 명백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신을 가게 안에 가뒀다는 것까지. 재킷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화면에는 최수진 팀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러 매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야간 매니저였다. 전화. 그렇다면 저 남자가 벌써 본사 누군가에게 연락했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녹색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거기서 무슨 일이에요? 방금 고객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 태도에 대해 온갖 불평을 늘어놓던데. 팀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분이 마감 직전에 와서 한참 동안 물건을 고르고 모든 것에 트집을 잡았어요. 저는 정상적으로 응대했고 그분은 떠났어요. 저는 정해진 시간에 가게 문을 닫았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자기를 안에 가뒀다고 주장하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제대로 했습니다.
그는 반대로 말하던데요. 최 팀장이 잘라 말했다. 당신이 무례했고 자신의 요구를 무시했으며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그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잠갔다고 하더군요. 이건 심각한 비난이에요. 이서연 씨.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무례하게 굴지 않았어요. 그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저는 규정대로 4시에 문을 닫았고 그는 그보다 먼저 나갔어요. 모든 걸 본 증인도 있어요. 무슨 증인이요? 다른 손님이요. 저 남자가 나갈 때 여기 계셨어요. 모든 걸 보셨다고요. 그 증인은 지금 어디 있죠? 서연은 문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편에 서준 남자는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었다. 공격적인 손님은 통화를 마치고 다시 문으로 다가와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여기 주차장에 있어요. 좋아요. 그분에게 저한테 전화해서 당신 말을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그동안 저는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녹화는 되고 있죠? 네, 카메라는 작동 중이에요. 잘 됐네요. 그럼 모든 게 밝혀지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서비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서연이 속삭였다. 집에 가세요. 내일은 평소처럼 근무하러 나오고요. 그때까지 제가 모든 걸 확인하고 결정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멈출 수가 없었다. 피로, 두려움, 불공평함, 모든 것이 그 순간 터져나왔다. 그녀는 재킷 소매로 얼굴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문밖을 보았다. 공격적인 손님은 유리 바로 앞에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녀를 겁주고 떨게 만들고 권력을 손에 쥔 것이다. 그녀의 편에 서준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 유리를 두드려 서연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가 그를 보자 그는 손짓으로 말했다. 나오세요. 괜찮아요. 서연은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풀고 문을 살짝 열었다. 공격적인 남자가 즉시 앞으로 나섰지만 수호자가 그와 문 사이에 서서 길을 막았다. 여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가게는 문 닫았습니다. 손 치워. 공격적인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안 그러면 폭행으로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닫힌 공간에 침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연은 주차장으로 나와 뒤에서 문을 단단히 닫았다. 차가운 12월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속은 불타고 있었다. 저기요. 수호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매니저님이 제가 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해달라고 하셨죠?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려요. 괜찮으시다면요. 물론이죠.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녀는 최 팀장의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남자는 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통화하기 위해 몇 걸음 떨어졌다. 공격적인 손님은 그 틈을 타 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게 널 구해줄 것 같아. 그가 속삭였다. 내 인맥에 비하면 증인 한 명쯤이야. 난 이 체인점 사장을 개인적으로 알아. 넌 내일 당장 해고될 거고 좋은 추천서도 못 받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대체 왜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넌 날 무례하게 대했어.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봤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난 다 알아. 너희 젊은 것들은 뭐든 다 되는 줄 알지. 남들보다 잘난 줄 알지만 내가 예의라는 걸 가르쳐주마. 저는 경멸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서연은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반박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고 당신이 와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저를 모욕하기 시작했잖아요. 대체 왜요? 나한테 목소리 높이지 마. 목소리 높이지 않았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왜 제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기로 결심했냐고요? 제가 뭘 방해했는데요. 남자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때 수호자가 돌아왔다. 매니저님과 통화했습니다. 그가 서연에게 말했다. 있었던 그대로 전부 설명했어요. CCTV를 확인하면 모든 게 확인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정의죠. 공격적인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정의. 너희들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알기나 해? 내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너희 둘 다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소비자 권리 방해로 고소할 거야. 고소하세요. 수호자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엔 당신이 가게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닫힌 문을 부수려고 한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아가씨에게 소리치고 협박하는 목소리도 들리고요. 법원이 이 영상에 아주 흥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격적인 남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이내 멈췄다. 그는 돌아서서 주차장 구석에 주차된 비싼 검은색 SUV인 자신의 차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차에 올라타 문을 쾅 닫고는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정적. 서연과 그녀의 수호자는 희미한 가로등 아래 텅 빈 주차장에 단둘이 남았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몸이 떨리고 무섭고 화가 나요. 전부 다요. 이해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당신은 진짜 공격적인 사람을 마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특히 업무상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쾌감을 느끼죠. 왜 남아 계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아까 먼저 가셨잖아요. 그냥 집에 가실 수도 있었는데 남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 지었다. 안 갔어요. 주차장에 있는 차에 앉아 있었죠. 아들이 자고 있어서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좀 더 깊이 잠들 때까지 15분 정도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 남자가 돌아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걸 봤고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걸 알았죠. 아드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차에서 자고 있어요. 창문은 살짝 열어뒀고 온도는 괜찮아요. 여기서 보여요. 서연은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정말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낡았지만 잘 관리된 승용차가 서 있었다. 뒷좌석에는 베개에 머리를 댄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떠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남자가 대답했다. 참고로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이서연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서연 씨,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유감이지만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서연은 아드레날린이 점차 혈액에서 빠져나가면서 깊은 피로감을 남기는 것을 느꼈다. 다리는 거의 서 있을 힘이 없었고 그냥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쉬고 싶었다. 집에는 어떻게 가세요? 민준이 물었다. 버스로요. 정류장이 길 건너에 있어요. 이 시간에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다닐 텐데요. 다음 차는 20분쯤 뒤에 올 거예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가 제안했다. 정류장 위치를 보니 어차피 가는 방향이 같네요. 아드님도 주무시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깨지 않을 거예요. 서연 씨는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는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서연은 예의상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지금 어두운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는 것은 힘들고 추울 것이었다. 네, 그럴게요. 그녀가 동의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공원 뒤편 외곽에 살아서 꽤 멀어요. 괜찮아요. 가시죠. 그들은 민준의 차로 다가갔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이 차에 탔다. 차 안에서는 어딘가 가정적인 냄새가 났다. 아기 샴푸, 사과, 은한 커피 향이 뒷좌석에는 담요를 덮은 남자아이가 자고 있었다. 얼굴은 평온하고 편안해 보였다. 민준이 운전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처음 몇 분간은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신호등은 노란불로 깜빡였다. 드문드문 있는 가로등만이 길을 비췄다. 근무가 자주 이렇게 힘든가요? 민준이 침묵을 깼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보통 사람들은 와서 필요한 걸 사고 가지만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오늘 같은 사람이요. 민준이 말을 이었다. 이해해요. 저도 직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이미 세상에 화가 난 채로 와서 마침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화풀이하는 사람이요. 무슨 일 하세요? 변호사요. 대기업에서 기업 관련 소송을 담당했었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요. 중소기업 자문해주고 계약이나 분쟁 관련해서 돕고 있어요. 스케줄이 더 자유로워서 아들과 보낼 시간이 많아졌죠. 그럼 정말로 법이나 소비자 권리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꽤 잘 알죠.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래서 아까 그 남자가 허풍을 떨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는 어디에도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근거가 없거든요. 만약 고소하더라도 자기한테만 더 안 좋을 거고요. 영상 기록이 모든 걸 보여줄 테니까요. 편의점 카메라도요. 정말 모든 걸 보여줄까요? 보여줘야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계산대와 입구 쪽을 비추고 있다면 모든 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가 언제 나갔는지, 당신이 언제 문을 닫았는지, 그가 언제 돌아왔는지 모든 게 확인될 겁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길 바라요. 저 이 일이 꼭 필요하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비도 내고 엄마랑 여동생도 도와야 해요. 만약 해고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고되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확신에 차 말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매니저가 부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정말요? 물론입니다. 누군가가 단지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차는 좁은 길로 접어들어 어두운 공원을 지나갔다. 서연은 자신의 동네를 알아보았다. 저기 저 집이에요. 그녀가 가리켰다. 파란색 발코니가 있는 5층짜리 빌라. 민주는 건물 입구에 차를 세웠다. 그는 엔진을 끄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서연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그런 압박 속에서 버틴 모습을 보면 당신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잘 해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고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누군가 지지해준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민준 씨, 정말로 큰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힘내세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하거나 그냥 얘기하고 싶을 때 연락 주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적힌 간단한 흰색 카드였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서연 씨. 민준 씨도요. 그녀는 문을 닫고 손을 흔든 뒤 건물 입구로 걸어갔다. 돌아보니 차는 여전히 서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다. 배려 깊게. 서연은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 유리문을 통해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는 3층으로 올라가 친구와 함께 사는 작은 원룸의 문을 열었다. 친구는 이미 자고 있었다.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쓰러져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밤새 일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되감겼다. 공격적인 손님의 얼굴, 그의 위협,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 그의 차 안의 온기, 그의 지지.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이 집어들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김민준입니다. 집에 잘 들어갔는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연은 이 밤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늘 저를 구해주셨어요. 구할 것까지는 없었고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푹 쉬세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휴대폰을 가슴에 올려놓고 마침내 눈을 감았다. 잠은 금방 찾아왔다. 아침은 깨어나는 첫 순간부터 놓아주지 않는 불안감으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3시간의 불안한 잠 끝에 아침 8시에 눈을 떴다. 머리는 욱신거리고 몸은 쑤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슴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두려움의 덩어리였다. 오늘 매니저는 CCTV를 확인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 그녀가 일자리를 지킬지 아니면 공격적인 손님의 거짓말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지가 오늘 결정될 것이었다. 룸메이트 유나는 이미 학교에 가고 없었고 테이블 위에는 메모를 남겨두었다. 커피는 보온병에. 힘내의 서연은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따라 창가에 앉았다. 유리창 밖으로는 가는 12월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잿빛 하늘이 도시를 짓눌러 주위 모든 것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화면이 위로 향하게 놓여 있었다. 서연은 최 팀장님의 전화나 메시지 혹은 이 불확실성을 해결해줄 그 무엇이든 기다리며 그것을 쳐다봤지만 휴대폰은 조용했다. 그녀는 주의를 돌리려 경제학 언론 교과서를 펴고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단락을 읽으려고 애썼지만 단어들이 의미를 이루지 못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고 생각은 계속해서 지난 밤으로 돌아갔다. 그 남자의 얼굴, 그의 차가운 미소,
자신의 인맥과 그녀가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하던 자신감. 만약 그가 정말로 체인점 소유주를 안다면? 만약 그의 말이 빈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민준과의 메시지를 열어 그들의 짧은 밤의 대화를 다시 읽었다. 그의 말은 자신감 있고 안정적으로 들렸지만 지금 아침의 차가운 빛 속에서는 의심이 더 강하게 그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방해해서 죄송한데 너무 걱정이 돼서요. 매니저님한테 아직 전화가 안 왔어요. 지웠다. 다시 썼다. 민준 씨, CCTV가 정말 모든 걸 보여줄까요? 다시 지웠다. 집착하거나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미 낯선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도와주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것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최수진 팀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서연은 녹색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최수진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주위의 세상이 오그라들기 시작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엄하고 차가웠다. 무슨 문제요? 서연이 속삭였다. 어젯밤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시스템상으로 3시 50분부터 4시 20분 사이에 동기화 오류가 있었다고 나와요. 녹화 일부가 유실됐어요. 네. 어떻게 유실돼요? 기술적인 결함이에요. 드물게 일어나지만 가끔 발생해요. 녹화가 바로 그 손님이 계산을 마치는 순간에 끊겨요. 그 다음은 4시 25분부터의 녹화뿐인데 거기엔 당신이 이미 가게를 닫고 있고 주차장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장면만 있어요. 그가 나가는 순간과 당신이 문을 닫는 순간 자체가 녹화에 없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사실일 리가 없었다. 지금은 안 됐다. 증거가 이렇게 절실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주차장 녹화는 있잖아요. 그가 나간 뒤에 다시 돌아온 게 보이잖아요.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도요. 하지만 그가 처음 나간 정확한 시간은 보이지 않아요. 즉, 공식적으로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셈이죠. 하지만 증인이 있잖아요. 김민준 씨요. 어젯밤 팀장님께 전화해서 모든 걸 확인해 주셨잖아요. 네, 그분과 통화했어요. 그분은 분명히 당신의 말을 확인해 주셨지만 당신에겐 반대를 주장하는 고객의 불만 사항이 접수됐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분도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요. 무슨 영향력이요? 최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 불만을 제기한 고객은 박태석 씨입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 체인 본사 임원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가깝지는 않지만 사업 관련 행사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는 이미 본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무리한 서비스와 자신의 권리 침해를 지적하며 당신의 해고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서연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팀장님,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했을 뿐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의 동기는 모르겠지만 이서연 씨, 상황이 복잡해요. 명확한 CCTV 녹화가 없으면 우리에겐 문제가 생겨요. 당신의 말과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신의 지인일 수도 있는 한 명의 증인 진술이 맞서는 상황이죠. 제 지인이 아니에요. 어제 처음 본 분이라고요? 그건 당신의 말이지만 증명하기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사는 연줄이 있는 사람과 갈등을 빚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 계산원 한 명을 해고하는 게 더 쉽죠. 그럼 저 해고되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반쯤 속삭임으로 갈라졌다.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경영진에게 조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양측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압박이 있어요. 강하게요. 그러니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 대비하세요. 하지만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항상 공정함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익과 위험에 관한 거죠. 박 씨와의 갈등 위험이 직원 한 명을 잃는 위험보다 더 커요. 서연은 침묵했다. 말이 목에 걸렸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참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계획대로 저녁 근무에 나오세요. 평소처럼 일하고요. 저는 계속 조사를 진행할게요. 박 씨와도 이야기해서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 볼게요. 어쩌면 사과와 보상만으로 충분할지도 모르죠.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말하기는 일러요. 그냥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세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조용하고 쓰라리며 무력한 눈물이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그녀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그녀의 말은 믿어주지 않고 그 박 씨의 말은 단지 그가 연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믿어주는가?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힘이 다할 때까지 10분 정도 울다가 얼굴을 닦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비가 더 거세졌다. 거리의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각자의 일로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든 삶은 계속되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결국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매니저님이 전화했어요. CCTV 녹화 일부가 유실됐대요. 제 결백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제 해고를 요구했대요. 그는 회사에 연줄이 있고요. 상황이 안 좋아요.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제가 주차장에서 그가 당신을 협박하고 거짓말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만나서 뭘 할 수 있을지 상의하죠. 제가 도울게요. 서연은 메시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아직 희망은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무언가였다. 누군가 그녀의 편에 있었다. 누군가 아무 대가 없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답했다. 감사합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당신 집 근처에 있는 카페 어때요? 시간만 알려주세요. 오후 2시면 괜찮으세요? 좋아요. 공원로에 있는 자늑한 구석이라는 카페 알아요? 네, 알아요. 2시에 거기서 뵐게요. 이따 봐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신을 차리고 샤워하고 옷을 입고 몸단장을 해야 했다. 눈물이 부은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로 약속 장소에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며 긴장의 일부를 씻어냈다. 생각은 물줄기와 함께 흘러갔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할까? 그가 어떤 계획을 제안할까? 연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기는 할까? 샤워 후 그녀는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말리고 눈물 자국을 가리기 위해 약간의 화장을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피곤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하지만 아침처럼 절망적인 눈빛은 아니었다. 1시 반에 그녀는 집을 나섰다. 비는 약간 잦아들어 싸락눈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로 익숙한 거리를 걸었다. 그곳은 나무 테이블과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작고 아늑한 곳이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민주는 이미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솔직히 별로요. 그녀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다. 이해해요. 카푸치노 시켰어요.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민주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매니저가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말해줘요. 서연은 녹화 기록의 결함, 박 씨의 불만, 그의 연줄, 그리고 회사가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갈등 회피에 대한 모든 대화를 다시 전했다. 민주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알겠군요. 대기업이 자사 직원에 대한 불공정함보다 평판 리스크를 더 두려워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체념하고 회사의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가장 쉬운 길이지만 가장 쓰라린 길이기도 해요.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옳은 생각이에요. 두 번째 선택지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에겐 몇 가지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첫째, 독립적인 관찰자로서의 제 증언. 둘째, 제가 찍은 주차장 영상. 거기엔 박 씨가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당신을 협박하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변호사이자 사건의 증인으로서 당신 회사의 본사에 공식적인 서한을 보낼 수 있어요.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영상을 첨부하고 박 씨의 불법적인 행동, 협박, 명예훼손, 직원에 대한 압력 시도를 지적하는 거죠. 이건 회사의 반대 방향의 압력을 가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만 할 겁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어요. 기업들은 여론의 악화나 법적 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 그들이 박 씨가 그렇게 무해한 피해자 고객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자이자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입장을 재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체인점 소유주를 안다고 했잖아요. 안면이 있다는 것과 실제 영향력은 다른 문제예요. 어쩌면 어떤 행사에서 그냥 인사만 나눈 사이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소유주가 그를 위해 회사에 평판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서연은 가슴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서한을 쓰고 영상을 첨부해 주시겠다고요? 물론이죠. 다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왜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린 거의 모르는 사이잖아요. 민주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전 직장에서 부당하게 비난받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해고당할 뻔했죠. 그때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였죠? 그리고 그건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혼자서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진정한 도움의 의지를 보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더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민주는 오늘 저녁에 바로 서한을 작성해서 대표와 법무팀 앞으로 본사에 보낼 것이며 영상과 자신의 연락처를 첨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카페에서 나왔을 때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일은 몇 시에 가세요? 민준이 물었다. 저녁 8시요. 그럼 그때까지 푹 쉬도록 노력하세요. 잠도 자고 다른 생각도 하고요. 저녁에는 맑은 정신으로 가서 평소처럼 일하세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게 최고의 방어예요. 노력해볼게요. 근무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대기하고 있을게요. 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고 서연은 집으로 걸어갔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때때로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어제 그녀는 그저 야간 근무에 지친 계산원일 뿐이었다. 오늘 그녀는 한쪽 저울에는 자신의 평판과 일자리가, 다른 한쪽에는 연줄 있는 사람의 거짓말이 놓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그녀의 편에 서서 싸워줄 사람이 나타났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다. 잠은 바로 오지 않았지만 일단 잠이 들자 악몽도 불안도 없는 그저 고요하고 깊은 잠이었다. 저녁 7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준비를 하고 유니폼을 입고 차를 한 잔 마셨다. 휴대폰에는 민준에게서 온 새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서한 보냈습니다. 이제 반응을 기다리죠. 힘내세요. 잘 해낼 겁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근무하러 가요. 그녀는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앞에는 야간 근무, 불확실성, 그리고 기다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 근무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은 근무 시작 15분 전에 편의점에 도착했고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즉시 느꼈다. 동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호기심과 동정, 혹은 비난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갈등에 대한 소문이 이미 전체 체인점에 퍼진 모양이었다. 그녀는 직원실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계산대로 나왔다. 처음 2시간의 근무는 기계적으로 흘러갔다. 상품 바코드를 찍고 손님들에게 미소 짓고 질문에 대답했다.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매니저는 언제 전화할까? 무슨 말을 할까? 민준의 서한은 효과가 있었을까? 밤 10시 손님이 줄어들었을 때 최수진 팀장이 직접 계산대로 다가왔다. 평소 그녀는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매장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서연은 긴장했다. 이서연 씨,
잠깐만요. 매니저가 짧게 말하고 직원실 쪽으로 고갯짓했다.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갔다. 최 팀장은 문을 닫고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아침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제가 확보 가능한 모든 CCTV 녹화 기록을 여러 번 돌려봤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기술팀과도 이야기했고요. 알고 보니 그 결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녹화 일부를 삭제한 거였어요. 네, 누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조사 중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서버에서 백업 사본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엔 누락된 부분 없이 전체 녹화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거기엔 뭐가 보이나요? 모든 것이 당신이 말한 그대로예요. 박 씨는 3시 58분에 가게를 나갔어요. 당신은 계산대를 마감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4시 15분에 가게 문을 닫았고요. 그는 4시 20분에 돌아와 닫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서연은 너무나 큰 안도감에 숨을 내쉬었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녀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그럼 저 해고 안 되는 건가요? 네, 게다가 오늘 오후에 본사로 그 사건의 증인이자 변호사로부터 서한이 도착했어요. 박 씨가 당신을 협박하고 거짓말하는 영상과 함께요. 그게 결정타였죠. 경영진은 박 씨에게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의 불만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또한 그가 우리 체인 매장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고요. 정말요? 물론입니다. 회사는 조작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평판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스트레스와 불신에 대해 사과를 전했고 보상도 있을 겁니다.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특별 근무로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아침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는데 이제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조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증인에게 감사하세요. 그의 서한과 영상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다르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본사 변호사들이 그 문서는 매우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었다고 하더군요. 서연은 다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제 일하러 돌아가도 좋아요. 최 팀장이 말했다. 그리고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서연은 날개를 단 듯 계산대로 돌아왔다. 남은 근무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진심으로 손님들에게 미소 지었고 동료들과 농담을 했으며 지난 이틀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근무가 끝나자 그녀는 편의점을 나와 즉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가 자신의 차에 기댄 채 주차장에 서 있었다. 서연은 놀라 멈춰섰다. 민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근무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해서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서연은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백업 녹화 기록에 대해, 그가 보낸 서한에 대해, 회사가 박 씨를 거부하고 그녀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민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거봐요. 정의는 때때로 이기는 법이죠. 민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의 서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당신 혼자서도 잘 해냈을 거예요. 전 그냥 과정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죠.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그녀가 감사의 표시로 제안했다. 커피 한 잔으로 모든 것에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요. 민준이 웃었다. 커피 좋죠. 당신이 너무 피곤하지 않다면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 에너지가 넘쳐요. 그들은 근처 24시간 카페로 가서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하고 대화를 나눴다. 민준은 아들이 레고와 만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말마다 둘이서 어떻게 공원에 가는지 이야기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서연은 학업과 경제학자가 되겠다는 꿈, 그리고 그녀가 돕고 있는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는 가볍고 따뜻하고 진솔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민준이 시계를 봤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유치원에 데려다줘야 하거든요. 물론이죠.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그는 그녀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서연은 그를 향해 돌아섰다. 민준 씨, 그냥 친구처럼 또 연락해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꼭 연락하죠. 마음 내킬 때 메시지 보내요. 서연은 차에서 내려 작별 인사를 하고 입구로 걸어갔다. 돌아보니 민주는 여전히 차에 앉아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배려 깊게. 그날 밤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가벼운 마음으로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서둘러 장바구니를 채우던 한낮의 근무 시간, 문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녀가 이틀 밤 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 박태석은 차가운 자신감 없이 계산대로 걸어오고 있었다. 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피곤했으며 눈빛은 흐릿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서연의 맞은편에 멈춰섰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이전의 압박감 없이 잠겨 있었다. 서연은 경계했지만 동료에게 자리를 대신 봐달라고 고갯짓했다. 그들은 진열대 사이 한쪽으로 물러섰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가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날 밤 저는 끔찍하게 행동했어요. 당신에게 화풀이하고 거짓말을 하고 압력을 가했죠. 당신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서연이 놀랍게도 차분하게 물었다. 전 그냥 물건 값을 계산했을 뿐인데요. 그날 해고당했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중요한 직책, 평판, 돈을 잃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속에서 분노가 들끓었고 그걸 쏟아낼 대상을 찾고 있었죠. 당신이 가장 가까이 있었을 뿐입니다.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은 한 방울도 없이 피로와 수치심만이 가득했다. 본사에 전화해서 제가 거짓말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불만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늦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아시겠죠? 매장 출입 금지, 변호사와의 대화, 모두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죠. 그냥 당신이 직접 들었으면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몇 초간 침묵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다. 두려움에 대한 기억과 눈앞에 선 사람이 넘어진 채 최소한 아닌 척은 하지 않는다는 이해가 남았다. 당신이 협박했던 게 기억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밤새 떨면서 해고될 준비를 했어요? 이건 한 번의 대화로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네, 그건 중요해요. 그는 마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이미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덧붙였다. 당신이 정말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짓을 반복하지 마세요. 박태석은 멈춰 서서 살짝 돌아보았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하고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떠났다. 서연은 마음속에 커다란 매듭이 마침내 풀린 듯 가볍고 낯선 기분으로 계산대로 돌아왔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는 숨통을 조이지 않았다. 저녁에 그녀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내 박 씨와의 만남과 그의 사과를 짧게 설명했다.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네요. 그런 일을 겪고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모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서연은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놀라울 정도로 쉽게 타자를 쳤다. 혹시 주말에 어디 같이 나갈래요? 당신이랑, 저랑, 지훈이랑요. 아이스크림이랑 공원 약속했잖아요. 아들에게 한 약속으로 치죠. 민준이 답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건 최고의 습관이죠. 주말에 데리러 갈게요. 서연은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낯선 손의 두드림에 유리가 떨리던 그 밤의 기억은 더 이상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단지 그 일을 겪고도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느낌만이 남았다. 불의와 두려움, 거짓말로 가득했던 이야기는 단지 무죄입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곁에 있으면 두렵지 않은 사람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다.